홈팀 플럼 포메이션은 4-2-3-1이며 히메네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을 무기로 세컨드볼 연결과 마무리 모두에 관여하는 핵심 자원이다. 이어비는 측면에서 드리블 전개와 컷인슛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며 전방 압박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조시킹은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특히 플럼은 히메네스의 버티기와 이어비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킹의 연계까지 맞물리며 전술적 밸런스를 완성하고 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확연히 올라가며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가 뚜렷하다. 원정팀 맨유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연계에서 기복이 크다. 쿠냐는 빠른 돌파와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지만 지나치게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이 강하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넓은 시야와 패스 능력으로 공격 전개를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정확성이 떨어지며 경기가 끊기는 약점이 드러난다. 맨유는 3백 구조로 수비 안정감을 노리지만 좌우 측면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잦아진다. 무엇보다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플럼은 히메네스의 제공권, 이어비의 돌파, 조시킹의 침투를 앞세워 전술 응집력과 공격의 입체감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반면 맨유는 브루노의 패스와 쿠냐의 돌파가 있어도 전술적 조직력이 무너져 승부처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홈의 이점을 등에 업은 플럼은 압박 강도와 후반 집중력을 무기로 삼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플럼이 전술 체력 심리적 우위를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확률이 높다. 홈팀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3-5-2이며 피콜리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나 순간적인 스피드 전환이 두뇌 압박이 빠른 팀에게는 자주 고립된다. 르본보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정확도와 타이밍이 떨어지면 공격의 흐름이 쉽게 끊긴다. 아도포는 중원에서 단순하고 안정적인 배급에 집중하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갈 경우 패스 선택이 제한된다. 칼리아리는 수비 블록을 형성할 때는 견고해 보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뚫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무더위 속 체력 소모가 빠르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 뒷공간 관리에서 집중력 저하가 가장 큰 약점이다. 원정팀 피오렌티나 포메이션은 3-5-2이며 제코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여전히 클래스가 살아있어 팀의 공격 핵심이다. 후센스는 좌측 라인을 오르내리며 오버래핑과 크로스 공급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구드문드소는 이선에서 전방 침투와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아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피오렌티나는 전환 속도가 빠르고 측면 활용도가 높아 상대의 압박을 흡수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체력 관리와 로테이션 운영에서 비교적 안정감을 보여주며 경기 후반부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는 전환 속도의 한계와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체력 관리 문제로 인해 경기 후반에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공격 옵션이 다양하고 전술적 응집력이 안정되어 있어 후반부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이번 경기는 칼리아리의 약점을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공략하며 승부를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홈팀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제공권을 모두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 높은 팀을 상대로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아다이는 측면에서 돌파 시도와 간헐적인 컷백을 노리지만 마무리가 떨어져 결정적인 위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로베르토는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배급하려 하지만 전개 템포가 느려 압박을 받으면 쉽게 끊기곤 한다. 특히 코모는 수비 라인이 올라갔을 때 뒷공간 관리가 취약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흔들리며 후반 집중력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코모의 약점은 중원 전환 속도의 부재와 체력 저하가 맞물리며 강팀을 상대로 쉽게 밀리는 구도다. 원정팀 라치오 포메이션은 3-4-3이며 카스테야노스는 유연한 움직임과 마무리 감각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며 공간이 열리면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한다. 델레 바시루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압박과 볼 소유 모두에 기여하며 공수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자카니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박스 안을 위협하며 순간적인 개인 기술로 경기를 바꾸는 힘이 있다. 라치오는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주도하며 세컨드볼 장악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이다. 특히 상대가 체력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자카니와 카스테야노스를 활용한 측면 중앙 결합 패턴은 치명적이다. 코모는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라는 약점이 여전히 치명적이다. 라치오는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올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카니와 카스테야노스의 조합은 코모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강한 전환 속도와 응집력을 무기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홈팀 비아레알 포메이션은 4-4-2다. 제라르 모레노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자원이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변화를 주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 예리한 크로스를 제공한다. 산티 코메사냐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템포 조율과 이선 침투까지 병행할 수 있는 자원이다. 무엇보다 비아레알은 홈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펼치며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원정팀 지로나 포메이션은 4-3-3다. 미오브스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공격 기여도가 떨어진다. 치간코프는 우측에서의 돌파와 커트인 슈팅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수비 가담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호엘 로카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흔들리는 장면이 많다. 더 큰 문제는 주전 골키퍼 가사니가의 퇴장 징계로 인한 결장이다.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빌드업과 세이브 모두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은 홈 이점을 활용해 강한 압박과 전방 완성도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지로나는 주전 골키퍼의 결장이라는 치명적인 공백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비 안정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홈팀 아탈란타 포메이션은 3-4-3이며 스카마카는 제공권 장악과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 연계 플레이에서도 안정감을 주며 공격의 중심축이 된다. 드카텔라에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움직임과 공간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파살리치는 중원에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침투 모두에 관여하며 순간적으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서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간다. 특히 아탈란타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홈에서는 더욱 과감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또한 수비 라인도 3백 간격을 좁혀 안정적인 커버를 유지하고 있어 후반부 체력 저하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원정팀 피사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레오는 강한 피지컬로 버티면서도 제공권 경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이지만 발 및 전환에서는 세밀함이 떨어진다. 트라몬스는 전방에서 속도를 살려 공간을 파고들며 측면에서 컷백을 시도하는 패턴이 많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내 기복이 크다. 에비션은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지만 압박에 약한 전개 패턴이 반복되며 탈압박 성공률이 낮아 흐름이 쉽게 끊긴다. 피사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자주 드러나며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공격 루트 또한 단조로워 상대가 대비할 경우 창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아탈란타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공격진의 다채로운 패턴으로 홈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피사는 탈압박 능력 부족과 후반부 체력 저하라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가 전술 응집력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반드시 잡아야 할 승부처다. 홈팀 유벤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데이비드는 최전방에서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과 빠른 마무리 감각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위협한다. 콘세이상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공격의 폭을 넓히며 1대1 상황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는 카드다. 쿠프 마이너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낸다. 유벤투스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강도를 높이며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격의 연계가 매끄럽고 후반 들어서도 전술적 응집력이 유지되는 강점이 두드러진다. 원정팀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펠레그리노는 제공권과 피지컬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민첩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오르도네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에 기여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베르나베 가르시아는 중원에서 볼 전개에 힘을 싣지만 상대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반복된다. 파르마는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느리고 전술 구조가 단조로워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창의성이 부족하다. 또한 원정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두드러지며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이 잦다. 유벤투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좌우 측면을 활용한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공격 완성도의 부족과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으며 원정 약세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홈 강세와 전술적 디테일을 무기로 한 유벤투스가 흐름을 완전히 움켜쥐고 승리를 만들어낼 시나리오다. 홈팀 오비에도 포메이션은 4-2-3-1이다. 론도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힘을 쓰지만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빠른 템포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차이라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스피드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들쑥날쑥하다. 1-2치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연결고리를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 높은 상황에서는 쉽게 끊긴다.
알베르토 레이나의 퇴장 결장은 중원의 안정감을 크게 흔들었고 전술적 대응의 한계를 더욱 노출시키고 있다. 승격팀 특유의 투지는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공격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3-3이다.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카드다. 비니시우스는 좌측에서 드리블 돌파와 순간 가속으로 공격의 균형을 흔들며 경기 흐름을 바꾼다. 발베르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운반 능력을 앞세워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간다. 레알은 공격 루트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개인 돌파 측면 크로스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개막전부터 강한 압박과 템포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비에도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원 핵심 결장과 전술적 한계로 경기 운영에 제약이 뚜렷하다. 레알은 개막전부터 강한 압박과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상대를 몰아붙일 준비를 마쳤다. 이번 경기는 홈과 원정의 격차가 아니라 전력과 전술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무대가 될 것이다.